안녕하세요. 강성훈입니다. 게으른 파이썬 이제 챕터 6에 들어왔습니다. 챕터 6은 조건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사실은 제가 이 시리즈를 처음에 기획을 할 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조금이라도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좀 들을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정말 헬로 월드밖에 안 하셨다면은 뭐 아주 모르실 수도 있지만은 조건문 정도는 다 해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세히 말씀드려야 할지 사실 조금 약간 고민되는 포인트가 있기는 한데, 일단은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대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제가 자료형 말씀드렸죠. 물론 그 첫 번째 챕터는 인트로덕션이었고요. 여기 잠깐 써볼까요? 첫 번째는 제가 뭐를 했냐면 아마 이거에 대해서 했을 겁니다. 파이썬과 코랩에 익숙해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자료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료형은 정말 그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맨 앞에다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용자 입출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넘파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맵플롯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릴 게 이제 조건문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보통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면은 넘파이나 맵플롯립 같은 거는 배우지는 않죠. 그러니까 굳이 얘기를 하자면 C 언어에서는 배열에 해당되는 거고, 맵플롯립은 C 언어에는 대체 대응되는 게 없죠. 일단 기본적인 그 펀더멘털한 레벨에서는. 그래서 조금 이런 걸 왜 넣었나 싶기는 한데, 사실은 이걸 알고 나서 뒤에 조건문을 보면 훨씬 더 응용할 그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넣은 감이 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프로그래밍의 그 영역이라기보다는 어떤 그 파이썬을 다루는 스킬의 영역이었다면은 조건문, 그 다음에 제가 다음 챕터에 할 그 반복문, 그리고 여기 챕터 8에서 할 함수 이 부분은 정말로 다시 프로그래밍의 영역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생각으로,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로직을 따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넘파이나 그 매플롯립은 로직이라기보다는 어떤 그냥 함수 사용법에 대해서 다루는 느낌이 좀 강했었죠. 자, 그러면 이번 챕터, 6챕터에서 다시 조건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대로 그냥 기초적인 것부터 다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조건문은 제가 조건문 하면 항상 드는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예시인데요. 음, 자, 여러분이 햄버거 가게에 갔습니다. 그래서 햄버거 가게에 가면은 이런 프로세스로 그 실제로 뭔가 행동을 하죠. 자, 이런 거 그 순서도라고 부르는데, 원래 순서도는 다 이것도 양식이랄까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맨 위에 음, 잠시만요. 맨 위에 여기 순서도, 파워포인트에 보면 여기 순서도라고 써 있는 게 있죠. 처음에는 시작을 아마 이걸로 했던 것 같은데, 야, 이건가요? 잠시만요. 여기 글자가 뭐라고 나오는 거죠? 수행이 시작 종료. 그렇죠? 처음에 스타트 엔드는 보통 이런 식으로 놓고,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조건문이고, 그리고 마우스 커서가 너무 커서, 잠깐만요. 마우스 커서를 조금 조절하고 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잠깐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순서도에 보면은 뭐 판단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 데이터가 뭐가 들어간다 이런 게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원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이거 어릴 때 배우긴 했는데 기억은 하나도 안 납니다. 그냥 스타트랑 엔드는 이런 식으로 그 가장자리가 동그래야 된다. 그다음에 그냥 뭔가 수행을 할 때는 사각형을 넣으면 되고, 조건문은 이런 식으로 쓰면 된다. 여기 마름모로 쓰면 된다. 사실 그 정도밖에 생각 안 납니다. 그리고 그 정도만 있어도 제가 설명하기에는 모든 것은 다 충분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런 순서로 합니다. 처음에 메뉴를 고르겠죠. 어떤 뭔가 수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메뉴를 고른 다음에, 자, 메뉴를 고르고 났습니다. 뭐 햄버거를 하나 골랐어요. 그 다음에 뭔가 부족한가? 자, 여기서 판단을 합니다. yes or no로 판단을 합니다. 뭔가 부족한가 싶으면은 세트로 바꾸고요. 뭐 감튀 같은 거 추가하고 음료 추가하고, 부족하다는 생각이 안 들면은 그냥 세트를 추가하는 것을 하지 않고 여기로 건너뛰겠죠. 그 다음에 결제는 해야 됩니다. 자, 결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당장 배고픈지 또 판단을 합니다.
당장 배고픈가 해서 예스가 나오면은 매장에서 먹고 갈 거고요. 그게 아니면은 여기로 건너뛰어서 집으로 갈 겁니다. 그래 집으로 가서 먹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 수행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순서도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마름모 부분이 있죠? 뭔가 판단하는 부분, 판단해서 yes or no로 나오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바로 조건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조건문, 파이썬에서는 이 조건문을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 기본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간단한 예제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if 이왕이면은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n은 인풋을 한 다음에 입력을 받을 겁니다. 여기다가 값을 정수를 하나, 자연수로 갈게요. 자연수를 하나 입력하세요. 라고 한 다음에, 자, 파이썬에서 조건문은 이렇게 사용합니다. if라는 키워드를 쓰고요. n이 50보다 크면 print big이라고 출력을 하고, 일단 이렇게만 딱 써보겠습니다. 자, 요거 실행해 볼게요. 실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실행이 안 될 겁니다. 60 이렇게 써보면은 실행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 잘 보세요. 에러가 나오면은 여러분이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Not supported between instances of string and int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이 스트링과 int를 비교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50은 분명히 int죠. 뭐가 스트링이죠? n이 스트링이죠. 여기를 바꿔야죠. int로 바꾸겠습니다. 자연수를 입력하라 그랬으니까 자연수가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고 int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써줄게요. 60 입력해 볼까요? 그러면 빅 나왔네요. 그렇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50 해볼까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자, 어떻게 된 거죠? 자, 여기 if 뒤에 여기 있는 조건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n이 50보다 큰지 판단하는 겁니다. 60을 넣었을 때는 이게 맞으니까 이 부분을 실행하는 거고요. 50을 넣었을 때는 이게 참이 아니기 때문에 건너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부분에서 메뉴를 고른다를 제가 요거를 좀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바꿔볼게요. 값을 입력받는다. 이렇게 바꿀게요. 그 다음에 50보다 큰가? 라고 했을 때 여기는 잠깐만 지우고 50보다 큰가 했을 때 yes면은 big을 출력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그냥 이렇게 건너뛰는 거죠. 바로 이 순서도랑 똑같은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0보다 크면 이걸 여기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를 그냥 건너뛰고 여기를 수행하냐 안 하냐가 바로 이 조건이 판단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형태를 잘 보셔야 됩니다. if라는 키워드로 시작을 하고요. 여기 어떤 조건이 들어가고요. 끝이 이렇게 콜론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콜론으로 끝난다는 얘기는 여기 코멘트는 당연히 신경 안 쓰는 겁니다. 여기 뭘 쓰든 코멘트는 뭘 쓰든 그냥 중요한 건 아니고 코멘트를 제외한 여기 마지막에 콜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써도 되기는 합니다.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저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형태에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을 할 건데 왜 그러냐면은 몇 가지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콜론으로 끝나야 되고요. 자, 콜론 빼먹는 실수 종종 많이 합니다. 콜론 빼먹으면은 일단 뭔가 에러가 안 뜨네요. 에러가 뜰 줄 알았는데 여기 expected 콜론 그러니까 여기 콜론 써야지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콜론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들여쓰기가 되어 있어요. 익숙해지셔야 된다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일단 제가 여기를 다시 써볼게요. 콜론까지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엔터를 치면은 들여쓰기가 지금 두 칸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나올 if도 그렇고 함수 정의하는 부분도 그렇고 반복문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print big을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실행을 하면은 제가 처음에 했던 대로 잘 동작을 하겠죠. 자, 좀 귀찮으니까 제가 이거 지워버리고 여기 n은 60이라고 써버릴게요. 그럼 잘 나오겠죠? 자,
들여쓰기가 이렇게 안 돼 있으면 일단 빨간 줄이 뜨죠?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자 뭐라고 뜨냐면은 expected unindented block after if statement. 무슨 말이냐면은 if 문, if로 되어 있는 줄 뒤에는 반드시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줄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코드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 자, if 뒤에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어서 거기를 실행해야 되는데 지금 들여쓰기 할 게 없는 거, 들여쓰기 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가 뜨는 겁니다. 이 부분은 if문이랑 전혀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print big 하고 여기는 big 뭐라고 쓸까요? 여기는 뭐 big small이라고 써볼게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빅도 실행했고 스몰도 실행했죠? 자, 그런데 제가 여기를 50으로 바꿔볼게요. 스몰만 실행됐죠? 자, 지금 들여쓰기 되지 않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if랑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순서 들어가 볼게요.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코드는 순서들을 그리자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스몰을 출력하라 이 부분은 이 if문에서 yes냐 no냐랑은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이거랑 상관없이 무조건 실행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들여쓰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걸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들여쓰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if를 만족하면 이것도 실행하고 이것도 실행하는 겁니다. 즉 if 다음에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부분 전체를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실행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여쓰기가 문법의 일부예요. 문법입니다. 파이썬에서는 이 부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뭐 괄호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들여쓰기로만 다 그 실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여쓰기가 되어 있다.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를 잠시만요. 그림을 조금 수정을 할게요. 요거를 제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거냐면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죠? 이런 그림을 그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스몰이 들여쓰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스몰도 이 50보다 큰가의 판단에서 yes가 true가 나왔을 때 실행하는 것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들여쓰기 됐냐 안 됐냐가 바로 그런 차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몇 가지 비슷한 예제를 또 만들어 볼게요. 요 형태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if로 시작하고 콜론으로 여기 조건 부분은 콜론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들여쓰기 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 실행한다. 들여쓰기 되어 있지 않은 부분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될까요? print end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들여쓰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 전까지 실행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들여쓰기가 되어 있는 부분을 전부 실행하는데 자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들여쓰기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요. 들여쓰기는 모두 똑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에러가 뜹니다. 여기 지금 여기서 이미 에러가 뜬 거예요. 들여쓰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들여쓰기는 문법의 일부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들여쓰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두 칸을 띄우거나 아니면 똑같이 네 칸을 띄우거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보통 두 칸 또는 네 칸을 사용합니다. 세 칸도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되는 것 같죠? 되는 것 같은데 보통은 두 칸 아니면 네 칸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여기 콜론까지 쓰고 엔터를 쳤을 때 두 칸이 자동으로 들여쓰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왕 말이 나온 김에 그거 궁금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난 여기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그냥 일단 이 조건을 만족한 다음에 뭔가 하긴 할 건데 이건 나중에 구현할 거고 지금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이런 거 있죠? 여기다 코멘트만 쓰면은 좀 허용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후드 보통 이런 식으로 쓰죠. 근데 이걸 아쉽게도 허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냐? 보통 많이 쓰는 패턴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패스를 쓰는 거고요. 패스도 키워드입니다. 패스는 뭐냐면은 패스. 일단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일단 패스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if문 다음에 지금 들여쓰기 된 게 있죠? 그러니까 에러는 안 뜹니다. 그런데 패스가 나왔네?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패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자,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일립시스라고 부릅니다. 일립시스는 그냥 요게 참 뭐라고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정의 내리기가 조금 애매한데 말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이것도 넌이라고 쓰면은 어떻게 될지 넌이라고 써도 코드가 돌기는 하겠네요. 근데 보통 이건 안 쓰는 것 같고 보통 일립시스 아니면 패스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두 개가 어떤 게 나온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립시스가 더 좋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립시스는 말 그대로 그냥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패스라는 것도 그러니까 패스라는 액션을 취하는 건데 일립시스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립시스를 더 선호하는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일립시스를 안 쓰고 그냥 1 이렇게 써도 됩니다. 1을 하면은 1이 있네? 그럼 1이라는 것을 어떤 임시 메모리에 저장하고 뭐 그런 과정이 있는데 이 집 일립시스를 쓰면은 그것조차 안 합니다. 그래서 일립시스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조금 사족이 길어졌는데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예제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넘파이를 앞으로 계속 쓸 거기 때문에 넘파이를 일단 가지고 올게요. 그 다음에 난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난수를 만들면은 난수는 이렇게 하면은 이게 0에서 코멘트를 써야죠. 0에서 1 사이에 있는 그 균등 분포 난수가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코드를 몇 번 돌려볼게요.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값들이 나옵니다. 자, 나오는데 제가 뭘 할 거냐면은 제가 여기서는 값을 입력받은 다음에 50보다 큰지 작은지를 판단했었죠. 여기서는 일단 프린트를 하고 if 요 형태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if x가 0.5보다 크면은 0.5, 0.8이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you are lucky 라고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실행을 몇 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0.8보다 크네요. 그러니까 you are lucky 라고 뜨고 0.8보다 크지 않으면은 you are lucky는 실행을 하지 않는 거죠. 자, 여기가 true면은 들여쓰기 되어 있는 부분 실행하고 true가 아니면은 그냥 건너가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하고 싶죠. 0.8보다 크지 않을 때 if x가 크지 않다는 거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자, 이게 그 부등호, 그러니까 그 등호가 들어있는 부등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print you sorry maybe next time 이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0.8보다 크지 않으니까 sorry maybe next time 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you are lucky라고 해서 뭐 상을 준다. 그러면 상을 받을 확률이 20%가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은 꽤 여러 번을 해야 you are lucky가 뜰 것 같아요. 자, 한 번쯤은 떠야 될 것 같은데 0.8 넘기기가 쉽지가 않네요. 드디어 한번 떴네요. 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if문 2개 있는 거 불편하죠. 자, 이게 불편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x가 0.8보다 크지 않으면은 0.8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렇죠? 어차피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둘을 하나로 합치고 싶어요. 그렇죠? 자, 이게 아니면은 이걸 실행해라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은 0.8보다 크면 이걸 실행하고 여길 실행하고 0.8보다 작거나 같으면은 여길 실행해라. 그런데 어차피 이걸 만족하지 않으면 이건 당연히 만족을 하죠. 이걸 하나로 줄이고 싶은 거예요. 자, 그걸 어떻게 줄이냐? 영어에서 els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else는 그게 아니면 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씁니다. 자, 원래 코드 잘 보세요. 0.8보다 크면 얘를 실행하고 0.8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를 실행해라. 자, 0.8보다 큰 게 아니면 이게 false이면 어차피 이게 자동으로 true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쓰냐면은 여기다가 else라고 쓰는 겁니다. 즉, 이 코드가 말하는 거는 0.8보다 크면 you are lucky를 프린트를 하고 그게 아니면 sorry maybe next time을 실행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실행을 하면 자, 이제 무조건 이렇게 뜨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기를 이제 어떻게 그림을 그려볼까요? 여기는 값을 이렇게 바꿀게요. 값을 생성한다. 생성한다. 라고 쓸게요. 조금 작은가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값을 생성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바꿀게요. 0.5보다 0.8이었죠? 0.8보다 큰가? 라고 했을 때 yes면은 럭키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바꿔야겠죠? 그게 아니면 여기는 지우고 그게 아니면 뭘 할 거냐면은 소리를 출력을 해라. 그러니까 화살표가 뭘 그리면 좋을까요? 이걸 그리면 좋겠네요. 화살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화살표가 이렇게 됩니다. yes면은 이 부분을 실행을 하고 이 부분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yes가 아니면 no면은 false면은 소리를 출력을 해라. 그러니까 if 블럭에서 일로 오고 else 블럭에서 여기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하나 써볼까요? print thank you for playing 이라고 해볼게요. 자, thank you for playing은 무조건 출력을 하죠. 자, 여기는 if나 else랑은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왜냐면 들여쓰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thank you를 출력하는 게 yes이든 여기가 yes이든 아니든 무조건 실행을 하는 거죠. 이거를 제가 크기를 줄여놔가지고 조금 불편한데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순서도가 될 겁니다. if를 만족을 하면 럭키를 출력하고 만족을 안 하면 소리를 출력하고 어느 경우든 간에 다 빠져나와서 땡큐를 출력한다. 그러니까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이 부분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잠시만요. 이게 채우기 없음으로 해야 죄송합니다. 파워포인트를 제가 좀 만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 있죠?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여기 if부터 여기까지. 여기 마지막 출력 부분까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if else까지는 어느 정도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시를 하나 이제 더 해볼게요. 이것도 제가 종종 드는 예시인데 A는 1, B는 4, C는 3이라고 하고 이제 제가 뭘 할 거냐면은 판별식을 만들 겁니다. B의 제곱 빼기 4AC 자,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쓸 거예요. if 판별식이 0보다 크면 프린트 뭐라고 쓸까요? 이렇게 쓸게요. 그냥 좀 간단하게 합시다. 2차 방정식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실근을 씁니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여기 else라고 쓰면 되겠죠? else는 자동으로 판별식이 0보다 작은 상황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들여쓰기 들어가야 됩니다. 프린트 주어진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자 1, 4, 3인 경우에는 요거 실근 같습니다. 뭐 굳이 제가 계산을 하지 않을게요. 실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나오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1, 2, 1 경우에도 실근을 갖죠. 근데 1, 2, 3을 하면은 실근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중복된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꿀게요. 자, 프린트
주어진 방정식이 실근을까지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자, 어떻게 될까요? 실근을 한 줄 띄고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end 한 줄 띄지 마라 라고 쓰면 되죠. 실근을 같지 않습니다. 여기 한 칸 띄워야겠네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이왕이면 이렇게 써볼게요. F 스트링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주어진 방정식.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뭘 쓸 거냐면은 A를 쓰고요.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여기 C는 0. 조금 더 잘 보이게 나왔죠?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1 없애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재밌는 연습 문제인데 나중에 이 조건문을 다 배우고 나서 여러분 한번 좀 해보시면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기 1이 있을 때 어떻게 없앨지, 또는 마이너스 1이 있을 때 여기를 또 어떻게 없앨지. 1이 있을 때는 1을 없애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는 1만 없애고 마이너스 9는 그대로 놔둬야겠죠? 그런 거 조금 해보시면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첩된 if else 문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주어진 방정식이 실근을 이렇게 해볼게요. 자, 여기를 지금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실근을 갖죠. 그런데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0이면 중근을 갖고, 0보다 작으면 허근을 갖죠. 그러니까 여기도 분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를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주어진 방정식이 까지만 쓰고, 그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근을 갖죠. 그런데 여기서 if을 한번 더 써보겠습니다. if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그러면 주어진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이렇게 쓸 거고요. 자, 여기서 else를 하면은 중근을 갖습니다. 중근? 실수 중근을 갖습니다.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은 자, 1, 2, 0을 하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거고요. 감사합니다. 좀 귀찮으니까 뺄게요.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1, 2, 1이면은 중근을 갖습니다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1, 2, 3이면은 실근을 갖지 않습니다. 실근을 갖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겠네요. 실근을 갖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요것도 지금 중첩된 거죠.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if문 안에서 if문이 또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프린트랑 여기 프린트는 여기에 else, if else 블럭에 잡혀 있는 거지 여기에 if 블럭에 잡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들여쓰기가 한번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서 만약에 제가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조금 코드가 좀 이상해지기는 하는데, 자, 이렇게 하면 만약에 판별식이 0이에요. 판별식이 아닙니다. 다시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쳐볼게요.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0보다 크니까 일단 여기서 들어오죠.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 판별식이 0보다 크네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습니다 라고 출력합니다. 그 다음에 else 블럭에 아무것도 없네요. 자, 빠져나옵니다. 여긴 지금 들여쓰기가 되지 않습니다. 들여쓰기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 if에 대해서는 들여쓰기가 되어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들여쓰기가 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 if부터 시작한 수행은 여기서 이미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실행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0보다 큰데 실수 중근을 갖습니다 라는 게 출력이 되는 조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들여쓰기, 중첩된 상황에서 들여쓰기도 여러분이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들여쓰기는 사실 뭐 이론적으로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하시다 보면은 좀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알게 되실 거예요. 이 정도로만 말씀을 조금 드려도 충분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튼 요 들여쓰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그 파이썬 처음 쓰시는 분들은 이 들여쓰기 부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if나 나중엔 앞으로 나올 모든 것들. 그리고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영상이 이미 좀 길어졌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제가 뭘 말씀드릴 거냐면은 약간 그 스포일러로 말씀을 드리면은 삼학연산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학연산자는 이 if else를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삼학연산자는 할 얘기가 조금 많습니다. 많다기보다는 조금 재밌는 내용이라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if else if else에 대해서 else if가 아니죠. 다른 언어랑 헷갈립니다. if, elif, else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